네, 안녕하십니까. 오락입니다. 자, 오늘 질문,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인데요. 일본의 친척분들도 무당이라고 하셨는데, 일본 무당도 신내림 받는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일본의 무당과 한국의 무당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. 했습니다. 일본의 무당과 한국의 무당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제 개인 경험담이에요. 저희 고모가 이제 무당분이 계시고, 또 할머니도 무당분이 계시고, 또 또 증조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요? 또 거기도 무당이 있고, 어, 집안 대대로 이제 무당이 있어요. 일본에서는 특히 무당이 내려오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어머니 쪽에도 집안에서 쫓겨난 무당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. 일본 무당이랑 한국 무당이랑 저는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제 개인 경험으로는 일본 무당은 좀 뭐랄까 경건하다고 해야 되나? 한국 무당은 좀 잡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. 한국 무당들은 일단 상담 가면은 반말부터 시작하잖아요. 근데 일본 무당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존댓말이 반달한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무시하는 듯한 그런 것보다는 좀 교묘하게 끌고 간다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이비교도 좀 다른 게 일본 사이비처럼 보이는 약간 선부당스러운 사람들도 약간 이렇게 꼬시듯이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그런 식으로 치고 한국의 선부당은 이제 대놓고 이제 사기를 치죠.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사기치는 경우가 이제 한국 그리고 교묘하게 가스라이팅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일본 그렇게 보고요. 신내림 네,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신내림 안 받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. 대부분 신내림 받지만 그게 저희 지방 같은 경우는 무병을 알아서 그러니까 되게 어떤 경우냐면 저희 이제 고모랑 굉장히 친했거든요. 고모가 이제 무당이 된 배경은 일단은 몸이 아파요. 두 번째는 귀신이 겁나게 많이 보여요.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무당으로 딱 전업한 이유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서 남들처럼 뭐 알바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직장 들어가도 계속 귀신이 보이고 알바를 할 때도 귀신이 보이고 도저히 이거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속인의 길을 가면서 그냥 귀신을 보는 게 이제 흔히 말하면 돈을 버는 일이 된 거죠. 그리고 귀신 볼 줄 아는 게 오히려 이제 직업적으로 됐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사회생활 할 때는 귀신 보는 게 이상한 거지만 무속인으로 이제 전향했을 때는 귀신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정상적인 거라서 이제는 그 무당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때부터는 귀신을 본다 그래도 전혀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또 이제 영험하다, 신통하다 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더 유명해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. 악업 쌓기 쉬운 직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선업을 쌓기 쉬운 직업과 애군소멸 의식을 잘 통하는 사람들 특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설명해 드릴게요.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요거는 경험칙인데요. 물론 이제 제 채널에서 하는 모든 얘기는 실제 있었던 일의 실화 기반이고 경험 기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자신 있게 이제 100% 믿어라 이렇게 권유하죠. 믿으면 돼요, 진짜. 믿으면 돼요. 제가 헛것을 보거나 망상으로 지금 방송한 게 아니고, 제가 윤시원이라는 유튜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쪽 애들은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서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. 귀신이 존재하면은 반드시 그거는 영상이 됐건 영상이 됐건 특수한 장비가 됐건 사진이 됐건 찍히거나 잡히게 돼 있다. 그 음성도 잡히고 실제로 제가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시원과 같은 그런 그 유튜버를 되게 좋아해요. 저도 같은 이제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제 채널에서 하는 얘기는 무조건 믿어도 된다 말씀드린 거거든요. 악업을 쌓기 쉬운 직업이 있긴 해요. 근데 이제 모든 직업은 다 악업을 쌓기 좋긴 하죠. 그러니까 직업이 결정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결정한 게 맞아요. 그래서 대신 이제 그 권력을 같이 잡으면 악업을 좀 쌓을 확률이 매우 높죠.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견물생심이라고 어떤 그 대중을 지배할 수 있는 만한 그런 힘이 생기면 결국 꼭 그게 타락하더라고요, 보니까.
예외 없이.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. 경찰관이라든가 검사 이런 직업들, 판사 이런 직업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청렴 결박해서 이제 정말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고 수사하고 기소하면 되는데 누구한테 청탁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내 친하기 때문에 봐주는 경우도 있고 내가 친한 사람의 적이기 때문에 벌금 때릴 거 징역 때리고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되게 실적을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흔히 말하면은 지옥에 가는 가장 넘버원 행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꿈을 짓밟는 거랑 두 번째는 이제 생명을 앗아가는 거. 세 번째가 누명 씌우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한 그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지옥에 대한 시대별, 역사적, 그리고 지역별, 국가별, 부족별 공통적으로 다 거짓말에 대해서 지옥행위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선생님이 한 직업이 대체로 선업을 쌓기 좋죠. 왜냐하면 희망을 키워주고 아이들한테 꿈과 미래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직업도 되게 좋죠.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종교인도 마찬가지죠. 종교인도 막 좌절해서 죽어갈 만한 사람한테 희망을 심어주고 또 죄를 지을 만한 사람한테 하나님 이 신의 섭리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끔 하는 거 좋지만 반면에 이제 의사를 하면서도 또 나쁜 짓을 얼마나 저지를 수가 있죠. 네. 간호사 하면서도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죠.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그 장애 관련된 보험금을 타먹는다든가 결혼해서 자꾸 자기 어머니 오빠 남편 전부 다 실명시켜서 보험금 타먹는 그런 간호사도 있었죠. 실제로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그 직업이 있다 한다면 그런 직업이 있죠.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좀 죄를 지을 확률이 좀 낮죠.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 짓기 때문에 딱히 그 사람이 농사일 끝내고 뭔가 한가한 때 그때 막 죄를 지는 거 아니면 좀 적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대신 또 반면에 농사일을 해도 그렇게 폐악죄를 저질러서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. 막 자기가 뭐 도로를 냈기 때문에 지나가지 마라 이렇게 막 꼰대에 분다던가. 그래서 특별히 어떤 직업은 무조건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긴 합니다. 대신 이제 우리가 사이비 교주들이 되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. 예를 들면은 윤시원의 그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즐겨보는 게 요즘 충청도 청주 그쪽이 사이비 교주들이 많다고 난리거든요. 근데 최근에 작년도 제가 이 충청도 선부당들로부터 공격을 엄청 받았고 지금도 뭐 반도깨비 그런 저희 그런 카페에서도 계속 이제 누명을 씌우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전형적인 그 충청도가 이제 아무래도 이 사이비 종교 때문에 되게 심각한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윤시원 그 객관적인 콘텐츠를 보니까 사이비 그 충청도 청주가 딱 나오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충청도가 아무래도 이제 좀 사이비 선무당들이 많죠. 전형적인 그 지옥행 티켓을 아주 그냥 전세내고 있는 그 행위를 하고 있죠.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무당들도 이 악업을 쌓는 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이제 즐겨보는 이제 턱시도 오빠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아치라는 또 영화제가 나와요. 그분 블로그를 이제 서로 이웃 맺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신내림 관련해서 신엄마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장문에 이제 공지사항을 썼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뭐 궁금하시면은 그 아치라는 영화제 아치라는 블로그 가보시면 그 이제 이 신내림 관련해서 이제 형사고소를 고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런 것처럼 특정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애군소멸 의식이 잘 통하는 사람 특징이 있죠. 애군소멸 의식이 잘 통하신 분들의 특징은 제 경험에는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믿어주세요. 그러니까 저를 믿고 일을 맡기시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
그러니까 이제 선부당이 없다. 그러니까 이제 애군 소멸 의식을 의뢰해놓고 그 애군 소멸 의식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. 왜 의뢰를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당연히 본인이 본인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은 본인이 이제 초치는 거니까 잘 안 먹힐 거고, 그 다음에 의심하면서 의뢰하신 분들 계세요. 제가 뭐 막 수백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횟수를 했을 때 예전에 10만 원에 한 번 해드리게 했고,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단골이 되시면은 33만 원 내셔도 제가 원래 33만 원이면 3번 진행하는 거를 지금 거의 한 열 몇 번, 막 20번까지 해드리고 있죠. 한 달에.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, 이렇게 이제 뭔가 최대한, 자본주의 사회이지만, 단골 고객에 대해서는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. 이럴 때 이거를 좀 나쁘게 보기보다는 좀 믿으시면서 이제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, 안 좋은 사례가 있긴 한데, 본인이 뭔가 막 그 영적으로 더 잘났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. 그러면서 약간 항상 이렇게 약간 초치는 말을 하시는 분이 종종 계시거든요. 뭐 그랬다며 뭐 하나도 안 맞네, 뭐 저번에 그랬는데 왜 그래?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테스트하듯이 이렇게 찔러보는 분들이 계시는데, 그런 분들 마찬가지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 의뢰 의식 자체를 이렇게 삐딱하게 쳐다보시면 당연히 좀 자기 부정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따 의뢰하셨으면은 그 믿음을 가지시고 잘 될 거라는 믿음, 그리고 이 의식을 통해서 내가 일이 잘 풀릴 거다,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는 게 잘 통하는 거고요. 그리고 어줍지 않게 뭐 역수를 공부했네, 사주팔자 공부했네, 우리 이모가 무당이네, 뭐 내 친구가 무당이, 이러면서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잘났으면은 본인이 직접 기도하면 되겠죠. 의뢰하고 계속 그렇게 이죽거리거나 이제 삐딱선 타는 그런 말씀 해주시면 과연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왕에 돈 쓰는 거, 큰 돈이건 작은 돈이건 돈 쓰는 거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게 좋고, 그리고 이 의식을 진행하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맞으면 파트너이자 이제 지지하는 거,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, 그 반대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윈윈하는 그런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, 즉 그 공통의 목적은 의뢰인이 잘 되는 거죠. 그렇게 마음 가져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네, 다음 질문은 그 핑크 요정님이 이제 주신 질문인데요. 시각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. 누군가를 저주하는 시각화도 일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. 가능합니다. 저주를 할 때 실제로 제가 저주 대행을 할 때에도 시각화는 기본적으로 해요. 그러니까 사진을 왜 제가 달라고 하냐면, 사진이 있으면은 시각화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. 잘 되고. 바로 상대방의 얼굴이 앞에 있기 때문에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저주를 하면서 이제 다른 주술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저주 대행하는 그 저주 의식 내내 시각화는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. 그게 보시면 되고요. 다음 두 번째 질문. 상대방의 사주나 사진은 꼭 있어야 됩니까? 사주나 사진이 있으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효율성을 올릴 수가 있어요. 왜냐면 특정하기가 쉽기 때문에. 근데 저주가 됐건 축복이 됐건 필수는 아니에요. 왜냐면은 이 저주 주술이나 축복 주술을 하는 주술사가 상대방을 느끼면 돼요. 사진이 필요 없어요. 그럴 때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주를 개인적으로 할 때에도 사진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긴 합니다. 그러면 언젠가는 사진을 구하게 됐어요. 최근에도 제가 이제 저를 1년 넘게 이제 그 악의적으로 누명 씌우는 그런 허위사진 유포하는 사람 있잖아요. 그 사람의 사진도 확보했거든요. 동영상까지 찍어서.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전국에 몇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. 자기 얼굴을 철저히 감추고 이제 활동하고 있지만, 제가 이제 예주몽을 잘 꾸잖아요. 그래서 언제 가면은 이 새끼를 내가 찍을 수 있다,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가서 동영상도 촬영했고 사진도 촬영했습니다.
그래서 이제 그 더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됐고, 그렇게 한 3명 정도는 제가 현장 가서 찍어 왔어요. 3명은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, 아마. 근데 저는 이제 그 3명을, 사진을 이제, 영상을 확보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적절하게 이제 조치를 취할 거고, 어, 하지만 이제 그, 어쩔 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도 가능합니다. 실제로, 조선시대나 옛날에 중세 이때는 사진이 없는데요. 대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상담을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거든요. 그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을 인지하게 돼요.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그 주신 여러 가지 대화상의 그런 특징들을 이제 대화를 되새기다 보면은 여러 번 통하면은 이제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느껴져요. 그러면 그때부터 게임 끝난 겁니다. 사진이나 이름도 없어도 돼요.